근데 문제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CCTV와 같은 물증이 없어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이미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례 몇 개를 특정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을 했습니다. 먼저 실제로 선생님이 꿀밤을 때리셨어요, 학생을. 근데도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시죠? 이 사례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실제로 꿀밤을 때렸는데 무혐의가 나왔느냐? 이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사소하게 꿀밤을 때린 행위여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사례는 제가 나름대로 교사 출신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발휘해서 변호를 어떻게 해봤던 사안입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초등학생인 A군이 자꾸만 이유 없이 친구들을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반복된 행동을 몇 번 여러 번 지도를 하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친구를 막 때렸고, 선생님이 너 도대체 왜 때렸니? 라고 물으니까 그냥요, 괴롭히고 싶어서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A군의 반복된 문제 행동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죠. 구두로만 계속 경고를 주셨는데 애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주 살짝 꿀밤을 탁 때리면서 어때? 선생님이 이유 없이 때리니까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A군이 그제서야 저도 기분 나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너도 기분 나쁘지? 그럼 너도 친구를 때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A군의 보호자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학 이론과 공감교육, 역할놀이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님한테 열심히 소명을 했어요. 근데 경찰은 일단 꿀밤을 때린 건 맞지 않냐 라면서 그냥 혐의 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버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왜냐면 아직 검사 단계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검사님께 다시 한번 교육학 이론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교폭력 사례를 지도하는 외국의 어떤 사례 같은 것, 기사를 수집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를 해주셨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피해 학생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사례는 변호인으로서는 참 풀어가기가 어려운 종류의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B양은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신체를 강제추행하고 또 자신한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임부터 징계 양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CCTV와 같은 물증이 없어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경찰에게 아니다, 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경찰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냥 B양 측이 고소한 내용 그대로 전체를 범죄 사실로 인정해서 혐의 있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당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을 얼른 확보를 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를 했고요.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소명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최종적으로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요, 정말 자칫했다가는 한 선생님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런 식의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들이 꽤 있긴 한데요.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제가 막 학생 SNS를 뒤지고 다른 선생님의 진술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수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또 강제추행의 무혐의 받긴 했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은 선생님 만졌다고 하고 선생님은 만진 적이 없다고 하니까 참 이게 변호인으로서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례인데요. 바로 혐의 사실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혐의 사실이 13개나 됐어요. 근데 변호인으로서는 각각의 혐의 사실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또는 모두 무죄다라는 점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례처럼 13개가 혐의 사실이 있으면 일일이 다 서면에 써야 됩니다. 서면을 수십 장을 써야 되고, 또 경찰 조사 시간도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는데요. 하나의 피해 사실 주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피해 아동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할 증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이러이러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혐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13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행히 이 사례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때는 고생을 했던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사실 선생님으로서는 무혐의를 받든 불기소를 받든 기쁨은 잠시뿐이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죠. 오늘 이렇게 제가 사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교사가 항상 억울한 누명을 쓴다던데, 교사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다던데, 유죄를 받는다던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사례처럼 정말 열심히 소명하면 충분히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수사 단계에서 좀 종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무죄를 받을 확률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너무 장시간 고통스러우십니다.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